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8장 성숙한 인간관계. 영적 수행자로서의 관계. 요즘의 남녀 관계는 에고의식과 그것이 만들어낸 모든 사회, 정치, 경제 구조가 마침내 붕괴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인류가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과 동화되면서 대부분의 관계는 존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고통의 원인이 되고 문제와 갈등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없다거나 과거에 미친 듯한 드라마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성과의 합일이라는 잡히지 않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기웃거리고 쾌락과 고통의 주기를 반복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타협 끝에 계속 함께 지내는 이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생활의 안정을 위해 습관적으로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서 또 다른 상호 이익을 위해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감정적 드라마와 고통이 가져다주는 자극에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에고를 더욱더 확대하고 강화하며 업장을 활성화시키는 관계라면 거기서 도망치기보다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관계를 피하거나 이상적인 상대를 꿈꾸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정녕 없는 걸까요? 위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기회는 주어진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상황을 부정하는 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뭔가 다른 것을 원하는 한 기회의 창은 열리지 않습니다.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올가미는 더욱더 조여올 것입니다.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그 알을 통해 새로운 요인이 생겨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알면 그 알은 그러한 불안을 사랑과 포용으로 둘러싸는 고요한 공간으로 만듦으로써 평화가 아닌 상태를 평화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변화에 관련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당신의 파트너나 다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은총과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변화를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삐걱거릴 때마다 서로에게서 광기가 일어날 때마다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어둠에 쌓였던 것이 빛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매 순간, 그 순간에 대해, 특히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해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분노가 일어나면
거기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질투, 자기 방어, 말다툼, 합리화, 사랑과 보호를 요구하는 아이 같은 마음, 어떤 감정적 고통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순간의 현실을 알아차린 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그 관계는 영적 진화의 기회가 됩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무지의 어둠에 기인하는 행위를 하거든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자신의 알무로 그것을 다정하게 껴안으십시오. 무지와 알은 오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적개심과 공격 뒤에 숨은 에너지는 사랑의 현존을 절대로 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파트너의 무지에 반응을 하면 당신 자신도 무지의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때 당신 자신의 반응을 알아차린다면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인류는 진화해야 한다는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진화야말로 인류가 한 종족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삶의 모든 면에, 특히 가까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지금처럼 문제와 갈등으로 점철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아차렸듯이 관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충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추구한다면 계속해서 환멸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면 관계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 장차 도래할 더욱 높은 차원의 의식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낡은 습관에 매달리는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폭력, 혼돈과 광기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당신이 제안한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영적 수행의 관계를 일구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연인은 아직도 질투하고 지배하려는 낡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그 점을 지적했으나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영적 수행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당신의 파트너가 협조적이지 않다고 해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의식은 오직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온전해지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깨우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깨달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깨우치지 못했다고 상대방을 탓하지 마십시오. 말다툼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마음가짐과 동화되고 있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에게 당신 자신을 넘겨준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무지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적절할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다면 에고를 관여시키지 않은 채 상대방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무지에 휩싸여 행동할 때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판단을 한다는 것은 무지에서 나온 상대방의 행동을 그 사람과 혼동하는 것이거나 자기 자신의 무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 놓고는 상대방이 그런 줄로 잘못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당신이 보고 있는 문제점과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반응하여 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상태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완전히 반응을 하지 않게 되거나 반응을 한다고 해도 상황을 지켜보고 허용하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어둠과 싸우는 대신 빛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속임수에 반응하는 대신 속임수를 봄과 동시에 그것 너머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삼라 만상에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사랑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올 그보다 더 좋은 촉매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파트너에게도 당신의 빛이 스며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자신들의 관계를 영적 수행의 마당으로 삼으려고 동의한다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느낌 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그 즉시 서로에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억눌린 감정이나 슬픔이 쌓이고 자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서로를 탓하지 말고 느끼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신을 방어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상대방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현존하십시오. 그러면 비난, 방어, 공격, 에고를 강화하고 방어하고 만족시키려는 모든 방식이 부질없이 여겨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에게 여지를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두 가지 요인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 업장이 변화되고 당신 자신을 더 이상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활짝 꽃피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고통과 무지를 투사하지 않을 것이고 중독된 에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느끼는 사랑, 삼라만상과 합의를 이룬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립이 없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아직 마음과 업장에 동화되어 있는데 당신은 이미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면 당신보다는 상대방이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너무 쉬운 나머지 상대방의 에고가 심각한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에고는 스스로 정체성을 유지하고 분리감을 강화시켜줄
고민과 갈등과 적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깨닫지 못한 파트너의 마음은 심한 좌절감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마음이 허약하다는 것이고 마음이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 역시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흔들리게 되면 자아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업장이란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한 법인데 이제 그런 마당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언쟁이나 드라마, 갈등도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마십시오. 반응을 보이지 말고 후퇴하고 무감각하십시오. 모든 감정에서 초연한 척하면서 자신이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경향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적어도 자신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으며 문제는 모두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에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여자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감정 밑에서 빛나고 있는 내면의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로 머릿속 헤아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면의 몸과 그 거리가 훨씬 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감정에 먼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 내면의 몸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의 빛이 없다면 완전히 현존하면서 모든 존재를 향해 자신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힘든 도전을 받았을 때나 세상 일이 잘못 돌아갈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깨우친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깨달음이 에고의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곧 무지의 어둠이 걸어오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분노, 방어, 판단, 우울증 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파트너를 통해 많은 시련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무책임한 남자 때문에 시련을 겪는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남자는 모든 일을 할 때 머릿속으로 판단합니다. 남자는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의 말을 들을 줄 모르고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도 않고 공간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남자들보다 애정의 부재를 더 예민하게 느끼는 법입니다. 그 때문에 자극을 받은 여자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힘들어집니다. 그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더욱더 깊이 자신의 마음속에 틀어박혀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방어하고 반격을 합니다. 이는 마침내 남자 자신의 업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모두 업장에 사로잡히면 깊은 무의식 상태에 빠져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잔인한 공격과 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업장이 스스로 포기하고 휴지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는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수없이 많은 각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무의식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방식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책들이 쓰여졌고
앞으로도 더 많은 책들이 쓰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앞서 말했듯이 당신이 그 부작용의 뿌리를 이해한다면 그 많은 사례를 다 연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방금 묘사한 각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모든 실현에는 구원을 위한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부작용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떠한 단계에 있든 당신은 언제라도 무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자의 적개심을 신호로 남자는 자신의 마음과 더욱더 동화되거나 무지의 어둠에 휩싸이는 대신 마음과 동화된 상태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현존할 수 있습니다. 여자 또한 업장에 사로잡히는 대신 자기 자신 속에 감정적인 고통을 지켜보고 지금의 힘에 접근해서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동적이고 자동적으로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마음의 작용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느낌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귀를 기울 일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 남자에게 현존할 수 있는 기회를 낡은 마음에 의해 반복되는 무의식적 행동을 깨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여자가 그런 기회를 놓친다고 해도 남자가 그녀의 고통에 대한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반응과 방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장이 자극을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감정 속으로 의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수 의식을 위한 고요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창조됩니다. 암 자체가 되고 고요한 목격자가 되고 지켜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초월합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면서 동시에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나의 문이 여자를 위해 열리면 그녀는 그 문을 통해 들어와 남자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그와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관계 속에서 시종일관 혹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현존하게 되면 이는 상대방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현존을 아주 오랫동안 참아내면서 무의식적인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된다면 그는 당신이 그를 위해 열어놓은 문으로 걸어 들어와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은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둠 속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발산하는 빛이 그에게는 무척 고통스러울 것입니다.